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성용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의 송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연쇄에 폭발할 듯이 뒤엉켜 있는 소용돌이 먹구름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지표들의 추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다 보니 오히려 엄혹한 경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세금 중독 분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논리는 임금 인상이 소비와 생산 그리고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좌파적 이념에 휩싸인 위정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의 산물일 뿐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생체 실험이 아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억소리 나는, 악소리 나는 재앙적인 경제입니다. 일자리, 참사, 쪼개기 고용, 실업자, 그리고 최악의 경기 동행 선행지수, 소득 양극화, 수출 감소, 이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지표들입니다. 다음. 예.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1만 명을 호가하던 부분이 지금 9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제 허리인 40대의 취업자도 2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30, 40대의 일자리를 합쳐서 볼 때 금융위기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자리 폭망정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로서도 많은 과제를 안겨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0, 40대 고용의 문제는 30, 40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그 30, 40대만 놓고 보면 남자의 경우에 고용률이 90%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금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 정부에 못했던 부분, 적폐에 누적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과, 일자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요거 전인데. 예, 지금 실업률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3.8%로 사상 최악입니다. 2002년 이후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0대와 40대가 조금 전에 총리님의 답변과 달리 실업률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는 몇 년 됐습니다만 40대의 경우에 30대는 작년과 재작년 2회 연속 실업률이 악화되었고 40대는 작년에 2.1%에서 2.5%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실업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걸 다 길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취업 고용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린다거나 또는 근로자들의 전직을 위한 도움을 드린다거나 그러지도 않을 경우에 실업보험 드린다거나 하는 등등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업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 쪽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대부분의 그 근로자들 30, 40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은 2018년 들어오면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경제개발과 발전이 되면서 농림업 쪽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계속 줄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조업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업이나 정부가 그때그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업의 경우에는 좋은 의미에서의 귀농귀촌의 증가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귀농귀촌은 어떤 점을 말씀하신가요? 아니,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벌써 그게 한 4, 5년 됐을 겁니다.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사람 수보다 이도향촌,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이 2012년이었습니까? 15년이었습니까? 꽤 오래된 일이죠.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님 지적하신 대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귀농귀촌을 선택했는 경우라면 대단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역구에 520여 개가 되는 마을회관을 지금 순회하면서 정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십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중간에 해고가 되어서 또는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와서 할 것이 없어서 지금 시골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계실 겁니다.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 때의 귀농귀촌은 전부 좋은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귀농귀촌은 모두 나쁜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명확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이 물론 있었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4, 50년 동안 농림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 자체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2, 3년 사이에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거를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는 왜 귀농귀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10만 명, 11만 명을 넘는 이런 숫자가 왜 나오는지 대해서 명확한 원인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네네.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요.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초단기간 취업자가 문재인 정부 2년간 253만 명으로 지난 그전 4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다음. 지금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72년도에 있었던 석유파동, 오일쇼크 이후에 최장기간입니다. 무려 46년 만입니다. 다음. 거기에다가 소득 양극화가 또한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소득 5분위, 상위 20%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빈익빈 부익부는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가난한 계층,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성 소득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소득 5분위 비율로 보시면 2018년도에 5.47배로 갑자기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가지고 소득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 받는 사람은 좋은데 오히려 100만 원 받던 사람이 해고되어서 소득이 제로가 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분위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절반 가까운 숫자는 70대 이상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도 꽤 크다고 보고요. 노인 빈곤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쪼개기 고용 말씀 주셨는데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임시직 고용 숫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임시직에
고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자리라도 공공분야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 아르바이트 직장에 오랜 시간 근무를 하면 좋은데, 경영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주휴 시간이 포함돼 가지고 주휴 수당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를, 아르바이트 시간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뛰어야 됩니다. 또 경영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학생을 또 구해야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모두가 힘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임금 근로자들의 상황은 많은 경우에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수출도 지금 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외환 보유액이 많이 늘어난 것을 이 정부의 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액수로서는 사상 최고액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나온 대로 GDP 대비로 보면 하강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경우에도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자산의 경우에 해당되는 외환 보유고도 경제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S&P 신용 등급도 보셨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상 최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2016년 8월 전 정부부터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12월부터 현행 등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9월부터 현행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잘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사상 최고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공과 과는 계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전 정부의 잘한 일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님, 네. 공과 과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정책도 연속선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잘한 일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신용등급 얘기를 하고 외환 보유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알고 보니까 다 전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 정부의 취재인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요,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과제, 이전 정부에서부터 누적돼 왔던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죄다 부정하고 온통 니들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꿨죠. 새로운 정부는 잘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네, 노력하고 있고요. 좀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국민들은 지금 힘들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야말로 우리 300명 의원 가운데서 국가 경제 정책을 가장 오래 다루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 또는 과거적 정책의 반성, 이런 것을 균형 있게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화면 계속 보시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대폭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대폭 악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리절도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제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잘 알고 있고요. 단지 1월 통계를 보면 미세하지만 개선 기미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달 통계를 보시면요, 취업자 숫자가 좀 늘어났죠. 그런데 그것은 종전에 3월부터 시행하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2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거기 노인 일자리가 무려 30만 명이 넘게 39만 명인가 늘어났습니다. 그 효과일 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이 OECD 상위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30, 50 클럽 중에서 우리가 좀 1위,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OECD 36개국 중에서는 작년도 성장률이 21위에 불과합니다. 무려 2016년 11위에 비해서는 10계단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주요 국가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30, 50에서는 양호한 편이고요.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0, 50클럽에서 성장률이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 2위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도할 생각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골든타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비상경제 원탑회의라도 구성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미래 대비보다 과거 폐기에만 골몰하는 이 현 정부의 독기자로 썩는 줄 모르고 있는 이 부분이 국민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제는 폐기하고 국민들을 이 나락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 고창 출신의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